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제가 보기에는 오늘 여러분들 시장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뭐 지수가 다시금 신고가로 올라서는 모습까지는 좋았는데 그 지수를 신고가로 만들어 준 종목군들의 내면을 보면은 뭐 하루는 뭐 KB 금융지주부터 시작해서 금융지주가 올려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법개정의 이름 하에 대거, 생명, 보험 할 거 없이 그러한 종목군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나머지는 다시 삼성전자가 반등을 해주면서 지수가 올라온 거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지수만 올려놨는데 까놓고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제대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은 올라오는데 왜 내 계좌는 움직이지 않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법한 시장이기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제 미국의 이제 CPI가 발표가 되고 동시에 이제 엔비디아의 중국향 H20의 이 출고를 승인받으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의 나스닥의 지수를 버티게 했는데 딱 보면 어제 미국 시장이 어떠한 흐름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우는 마이너스 1%가 빠졌고 나스닥은 전강 후 약으로 마감됐으며 S&P 500도 동일한 선상에서 마감됐죠. 여러분들 딱 S&P 500 맵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극한의 쏠림에서 시장의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빅테크,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게 전부였던 미국의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도 극강의 쏠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구나. 우리나라 한 가지 차이가 없구나. 말 그대로 우리도 시장을 바라볼 때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공통 분모를 보이고 있는 것은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그로 인한 전기 부족 이게 첫 번째고 미국과 한국의 일련의 이 협상 과정에서 최근에 드러난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배예요, 배. 제가 보기에는 배. 저는 몰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미국에서 우리나라 관세를 때리든 어쨌든 간에 반도체 안 사갈 거냐. 반도체 사가야 된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관세를 때리든 말든 우리나라랑 협상을 하러 테이블에 앉는데 배 이야기 안 나오겠냐? 조선혁명 못 하겠냐? 무조건 해야 되지 않냐? 조선 사야 된다. 이런 거. 전력 부족하는데 인프라 누가 되냐? 우리나라에서 되고 있지 않냐? 이거 죽게 패겠냐? 아니다. 이런 것들.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대외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배팅을 하셔라. 하셔라. 대신 약간의 시황이 좀 불안하다. 뭔가가 좀 깝깝하다. 그랬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응?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대응을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냐.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약간 머뭇머뭇 거릴 때는요, 선별적인 종목 장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종목 선별에 있어서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강한 종목군들,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 계좌에 포진을 시키는 습관을 가지시면 지금의 어려운 시장 또 위기도 그냥 좋은 기회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유료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시장의 선별적인 종목 장세가 펼쳐집니다. 개별 종목에 집중하면서 좋은 종목군들 철저하게 구분해 분할 매수 하십시오.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 딱 정해져 있어요. 제약바이오. 네,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봐야 되고 지금 뭐 뉴스 나오고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 1등만 보고 실적 발표가 이제 7월 말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정부 정책에 가는 종목군들은 지금부터는 보지 마셔라. 그게 이제 상법 개정을 말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뭐가 가겠냐? 실적 괜찮은 애들은 빠져도 다시 다 살려준다.
왜? 지금은 강세장이니까. 지금은 시장의 유동성이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빠지면 사려고 대기하는 자금이 많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사진으로 하나 볼게요. 사진으로 오늘 뭐 코스피부터 좀 보면요. 코스피부터 보면 삼성전자, 우, 현대일렉, 뭐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여기 HD, 현대미포, 조선 빼고는 뭐 있습니까? 전체가 다 파라잖아요.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볼 것이 하나도 없었다. 볼 게 하나도 없었다. 그나마 미포조선, 그나마 미포조선 좀 살려놨다 이거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일부 오늘은 반도체에서 덕산 네오록스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 정도 움직였는데 이건 전부 다 애플, OLED 관련된 이슈가 주가를 끄집어 올렸고, 그나마 지수를 버티게 했던 거는 알테오젠이 이 미국 특허 관련된 이슈 속보가 나왔는데, 사실 저도 이거 라이브 방송에서 매매를 보면서 뭐 추천을 못 드리겠더라고. 이 구간에서 매매는 했어요. 돌파로 들어가서 매매는 하고 수익 잘 내고 나왔는데, 이미 텔레그램, 블로그 등등에 쫙 퍼져 있는 상태에서 속보가 나오니까 바로 세론으로 작용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밀렸는데 여전히 좀 더 갈 것 같고 50만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좀 아침부터 좀 조심했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아침부터 조심했어야 될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아침에 보면서 오늘 시장 위험하다, 덴저러스하다 라고 했던 게 이 구간 때부터 경고를 좀 했죠. 지수는 분명히 올라가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상한 거죠. 지수는 분명히 멀쩡한데 종목군들이 이상하다. 이거 오늘 쏠림으로 지수만 올렸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어야 되고, 평소보다 거래 대금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 뭐 1조 더 나온다 한들 12조니까 평소에 지금 13조, 14조 나오던 게 11조. 유동성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종목군들의 탄력이 부족하다 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CPI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CPI가 뻔히 안 좋게 나올 거 뻔히 아는데 지수를 왜 올릴까? 주의해야 될 시장인데 시장이 강세장이어서 그럴까? 선별적으로 올리는 시장이었구나 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올라갈 자리가 아닌데 시장이 이렇게 강한 거는 그냥 시장이 강한 걸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미국도 한국도 지금은 단기에 급등한 지수로 인해서 시장이 버거워하고 있는 가운데, 지수를 버티는 것은 소수의 종목의 쏠림에 의한 지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세심하게 종목 선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지수는 언제라도 고점 대비 5에서 7% 정도 조정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 조정이 나와줘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엔 실적 베이스의 종목군들은 큰 폭의 조정이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 다시 말하지만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서 떨어지면 사고자 하는 대기 자금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안 떨어진다 종목군들이. 이게 저는 첫 번째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냐? 떨어지는 종목군들을 안 보니까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군들은 유동성이 백날 많아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의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종목 안에서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다시 미국의 CPI가 반등을 했는데 그 반등은 이제 시작일 것으로 보이고 결국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는 그로 인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죠. 어제도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튀었고요. 그로 인한 제약바이오에 영향이 있었는데 알테오제는 특별하니까 좀 올랐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빠져도 다시 올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 주는 연준 위원들 발언이 있으니 신경을 써라. 여기에 제가 친절하게 이번 주는 있으니까 신경을 써라. 시장이 상승했는데 뭔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서 다 적어 놨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국장기준 코스피가 오늘 삼성전자로 인해서 그나마 좀 버텨줬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내일, 그러니까
삼성전자에는 지금 두 가지 호재 정도뿐이 저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일단 H20의 재고 정리라고 하거든요. 중국에 이제 재고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연속성은 좀 없는 것 같고, AMD의 MI380 허가를 받게 되면 또 중국에 수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MI380에 HBM 납품을 하고 있죠. 딱 이 정도 선인데 그게 이제 실적을 드라마틱하게 턴할 수는 없고, 정치적 이벤트로 내일 이재용 부회장의 3심이 10시 30분에 선고가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난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버티게 하고 있다. 그 말은 즉슨 내일 무죄 판결이 나면 다시 빠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67,000원 구간에 막강한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내일 빠지게 되면 반도체가 같이 밀릴 수 있는 구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우지가 오늘 이곳저곳에서 큰 폭의 하락 종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상법 개정 쪽인데요. 오늘 뭐 자사주 관련해서 기존에 1년이라더니 이제 뭐 3년 뭐 소강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약간 노이즈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안 볼 생각으로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전달 드리고요. 자, 반도체 오늘 삼성전자 강세, 리노공업부터 하나하나 종목군들만 좀 볼게요. 자, 삼성전자는 올라가게 되면 이 구간에 또 저항이 존재하죠. 모든 갭 구간이니까 66,000원 이런 구간에서 갭 있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또 저항 맞을 것 같고, 리노공업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하는 흐름입니다. 계속 양호한 모습이고 이수페타시스도 잘 가고 있는데요. 사실 조정이 나와야 종목을 좀 잡을 텐데 조정이 안 나와서 반도체는 지금 종목을 편입할 수 있는 구도가 각도가 전혀 안 나오고 있다.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SK 하이닉스는 좀 밀렸는데 나중에 또 다시 올라가겠죠. 제약바이오 기준에서 종목군들 볼 게 좀 많네요. 알테오젠 오늘 신고가를 쓰면서 거의 50만원 근처까지 좀 올라갔는데요. 알테오젠은 중간에 이제 한번 때리는 걸로 이제 돌파 관점에 들어가서 위에서 한 1.5% 정도 1.6% 정도 뛰기 하고 나오고 여기서 낙주로 들어갔다가 반등에 일단 팔고 좀 봤는데 반등이 좀 제법 나왔는데요. 내일도 계속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딱 이거죠. 돌파한 자리에서 지지받고 오후에 이슈가 나올 게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 보면서 먼저 수급이 주가를 당겼고 50만원 라운드 피겨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끄집어 올려준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이 근처에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약바이오 쪽에 보면 지금 펩트론도 신고가 영역에서 지금 있지. D&D 파마텍도 이렇게 있지. 그리고 케어젠도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유지가 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볼 때 이제 KRX랑 두 가지로 지금 열어서 좀 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음봉 매집이라면 이 음봉을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NXT로 보면 좀 애매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올라오는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락이긴 하지만 양봉 마감이기 때문에 내일 양봉 마감 돼서 이 음봉을 잡아먹는 흐름이 나온다면 좋은 모습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좀 지켜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예정이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좋은 흐름인데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돌파를 해줄 것 같고요. ABL 바이오는 지금 좀 밀리는데요. 박스권 흐름, 그리고 삼천당 제약은 하단에서 매수로, 코오롱 티슈진도 이런 구간에서 계속 힘 모으다가 이슈 나오면 올라간다. 이 정도로 제약바이오는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 자, 전력인프라 오늘 아침에 장 전부터 비중 줄여라 말씀 좀 드렸고요. 일진전기도 어제 문자로 41,200원 위로 분할 매도 전략 드렸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쪽은 산일전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효성중공업이 황제주가 돼가지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 흐름인데 계속 추적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1등 종목은 끝도 없이 올려버려서 살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아요. 나머지 후발 종목은 못 살 것 같고, 자, 조선주 현대미포조선은 어제부터 없으신 분 사라고
사라. 그냥 이제 바닥 잡았다. 오늘도 좀 사라. 바닥 잡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조선주 안에서 낙폭이 컸고 반등이 좀 약했는데 쌍바닥으로 들어 올리는 힘이 현재 현대 미포가 제일 강하다. 미포가 제일 강하다. 그러면 현대 미포만 올라간다. LIG 넥스원도 다른 방산주 중에 반등이 제일 셌죠. 얘만 올라가고요. 풍산도 반등이 셌죠. 얘만 올라갑니다. 그럼 대장만 올라갑니다. 대장만 실적이 좋을 거니까 대장만 올라간다. 일단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좀 바라보고 있고 현대미포조선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방산에서 풍산에 대해서 어제도 언급을 좀 드리면서 저도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풍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 타이트하게 수급을 끄집어 올리는 힘이 존재해요. 떨어지면 뭐 15만원 라인 언저리에서 단타 트레이딩 영역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약간의 숏 스퀴즈, 숏 커버링도 동반되는 느낌이 좀 드는 종목이라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 인프라 말했고, 애플 관련된 폴더블 관련해서 어제 굉장히 파인 엠텍이 강하게 빠르게 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상따를 하려면 후발주 하지 말고 뭐 KH 바텍이라든지 세경 하이텍이라든지 산다는 회원님들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하려면 상따를 해라. 파이nem텍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 이거 단기 과열이 지정 예고라든지 좀 뜰 것 같은데요. 거래가 엄청 활발하게 들어왔고 오늘도 매매 이 안에서 열심히 좀 트레이딩 했고요. 이 위로 못 먹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두 번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끝냈는데 이 자리에서는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파이nem텍도 바닥권에서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 터졌죠.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빠지더라도 이런 종목은 그냥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조종시 매우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된다. 그리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IR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요일 IR을 하면서 IR에서 긍정적 자료가 나오면 돌파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원전주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지가 이 구간에서만 보면 이렇게 보면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가 돼서 헤드앤숄더를 완성한 상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극도로 조심해야 돼요. 왜? 여기서 일단 완성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다가 매물에 막히면 좀 크게 빠질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종목군들 보면 뭐 청담 글로벌이 막 급등하고, 그 다음에 뭐 하이스틸이 아침에 막 돌파해서 급등하고, 쿠콘이 급등하며 제일일렉이 올라가는데, 저는 사실 이 종목군들 안에서 연속성을 지금 보이는 종목이 전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막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종목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을 최대한 거르고 가급적 이런 시장 안에서는 거래 대금이 풍부한 뭐 로보티즈 같은 게 눌렸다든지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뭐 아침에 이제 조금 늦어가지고 GS 약간 매매했는데 이것도 좀 늦게 사서 좀 그랬고, 어제부터 좀 매매를 했던 게 3에어로 로직스 여기서 좀 잡아서 물렸다가 여기서 불타게 해서 얘는 매매 잘 했는데 나중에 상한가까지 가고 오늘 추가 매수하고, 이게 이제 소캠이죠. 어제도 소캠 2개 매매했던 거, 그리고 케어젠은 오늘 손절을 좀 했고요. 케어젠에서는 손절을 좀 하고, 아침에 코스텍시스라는 종목의 재료가 좀 좋아 보여서 갭 떴을 때 들어가서 뭐 상한가 근처에 팔고, 여기 눌림에 좀 받아서 상한가 근처에 또 팔고 마무리한 거, 이게 오늘 뭐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nem텍은 다른 계좌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매매 내역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자, 좌우지간 시장, 네, 단기 조정으로도 갈 수 있는 자리지만 여전히 생각은 강세장이다.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 준비하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